안녕하세요. 다같이 부자되자 다둥이 부자아빠 다부입니다. 지금 한창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요새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불행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이 잘 안 풀리고 프로젝트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니까 일에 치이고 감정적으로 번번이 대립하게 되고 또 하루하루 빠르게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여 마음 편히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저는 지금 7년 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예전보다 좀 더 쉽게 마음을 다스리고 저희 큰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터키 속담 중에 가로로 부자가 되고 절약으로 더 큰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가로와 스트레스로 무리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있어서 연봉 1억 원은 아직까지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연봉의 시작이고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하나의 증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받으면 세금을 제외하고 약 650만원 정도를 매달 수령하게 됩니다.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는 연봉 1억 세후에 받게 되는 이 금액만큼 지난 6월과 7월에 제피에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6월에 97주, 7월에 96주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월급 외에도 다른 분야에 다양하게 도전을 하면서 소득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지만 제가 생각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절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저에게 있어서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는 고가의 명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저에게 정말 필요 없는 것을 그저 무력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최근 제피 살 돈을 만들기 위해서 당근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 사고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집 한 구석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이 그렇게 많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깐의 만족 혹은 나만의 고상함 혹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여 나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소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어리석은 소비를 하니 돈은 낭비되었고 그에 따라서 자산의 증식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문제를 깨닫고 부자가 되어 7년 내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짐으로써 저는 현재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의식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건을 살 때 이 돈이면 제피를 사는 게 더 낫지 라는 생각이 저의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쓰기 힘들어졌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저는 한층 더 제피 1000주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분명하게 저희 카드 청구서 금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저희 올해 월별 카드값 사용 내용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달은 1월달입니다. 약 440만원 정도가 카드값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막 제피 1000주를 목표로 세우면서 280만원, 제피 41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값이 가장 적게 사용한 달은 바로 6월입니다. 240만원 정도를 사용했으니 올해 가장 소비가 많았던 1월과 비교를 하면은 200만원 정도 절약을 한 셈입니다. 그 절약한 돈 덕분에 저는 제피를 추가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만원이면 제피를 주당 7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약 30주 정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절약한 금액 덕분에 저는 저의 목표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약하는 것이 불편하였는가 하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절약을 통해서 저는 시간과 건강 그리고 재테크까지 3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가장 불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저희 소비 중 술 구매였습니다. 저는 담배는 안 하고 술도 많이는 안 마셨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날은 맥주나 와인 한 잔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맥주나 와인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안주를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음과 폭식을 하고, 그러면 수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나빠지고, 아침에 출근해서도 하루 종일 기분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지는 못해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골프를 배우겠다고 비싼 돈을 주고 장비도 사고 또 레슨 신청도 했지만, 좋아하지 않는 운동이니 실력도 안 늘고 재미도 없으니 비싼 레슨비를 내도 이런저런 핑계로 잘 안 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좋아했던 탁구를 배우니 훨씬 적은 금액으로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고 스트레스도 풀고 있습니다. 골프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운동이었으니 당연히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지만 그건 오로지 저에게는 허영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골프를 정말로 즐기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는 운동이었고 그런 운동에 돈 낭비를 했던 것 뿐입니다. 저는 이런 절약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가계부를 통해서 지출과 수익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에는 카드 상세 이용 내역을 확인하여 혹시 낭비한 돈은 없었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계속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고 그 절약의 결과가 제 피로 변화하여 저희 든든한 노후의 현금 흐름을 조금씩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의 돈의 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바꾸었기 때문에 7년 후 경제적 자유를 달성으로 점차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7년 내 경제적 자유의 조건은 현금 흐름 500만원으로 저희 가족의 평균적 씀씀이를 고려한 금액이었는데 이렇게 소비가 줄어드니 제가 현금 흐름 500만원을 만든 후에도 재투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흐뭇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수입을 늘리기 어렵다면 바로 지금부터 드시고 계시는 커피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것부터 줄여서 미래의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